아침 회진 시간.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좀 빨리 이게 좀 풀려서 저도 금식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음식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 집에도 가고 싶고 애들도 보고 싶고. 장마비가 지금 계속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째. 저 지금 거의 저희가 식사 못한 지 한 세 달 가까이 벌써 됐고, 이 복강내 종양이 항암제에 반응을 해야지만 이 장이 풀릴 걸로 좀 기대하고 있어요. 쌍둥이 엄마 윤자은 씨는 난소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처음에 제가 배가 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체중이 불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도 하고 배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서 이제 진료를 받더니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세포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난소암 진단을 받은 거죠. 그럼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얘기네. 네, 사기로 진단을 받았죠. 이제 외부 병원에서 종양 감축술을 하시고 또 수술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2차 항암제 치료를 받고 다시 이후에 이제 그 한 3개월여 만에 재발을 해서 내원 당시에도 장마비 상태로 식사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의 재발 과정에서 찾아온 합병증 마비성 장폐색. 암덩어리가 소장을 막아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진행될 동안 특별한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살찌는 느낌? 이 정도? 배가 좀 나온다? 이 정도지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 저 1년에 한 번씩 자궁 경부암은 검사를 하지만 난소암 검사는 따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몰랐던 거죠. 지난 20년간 자궁 경부암 환자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난소암 신규 환자 수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난소암이 다른 여성암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다는 것이다. 뚜렷한 조기 검진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난소암 환자들은 3기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80%를 넘는다. 윤자은 씨는 지금 세포 독성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병행하는 임상 시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장마비와 항암제 치료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다소 공격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1차 항암제 치료 후에 종양 표지자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긍정적인 초기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금식을 끊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네. 제일 먼저 드시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삭아삭한 샐러드를 먹고 싶어요. 난소암 수술을 앞둔 이미경 씨. 배에 복수가 차오르는데도 난소암을 의심하지 못했다. 한 일주일 정도 가스가 차서 그냥 가스 찾는 줄 알고 그냥 뭐 집에서 운동도 해보고 그러다가 너무 이제 배가 빵빵해지니까 병원을 간 거죠. 환자분이 내원하셨을 때는 이제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간과 횡격막 사이에 전이 소견이 보였고요. 비장하고 복막 사이에 전이도 보이고 또 대망의 전이하고 또 골반 강내에 종양이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데 대개는 난소의 종양이 자궁에 침범이 되기도 하지만 또 뒤에 직장을 침범을 하기도 하고 또 상행결장 맹장 있는 부분에 이렇게 종양이 침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고요. 난소암은 발생하는 조직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뉜다. 난자를 만드는 배세포에서 유래하는 생식세포 종양,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질세포에서 자라는 성삭기질 종양,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 난소암,
이 중 복막 전이를 유발하는 상피성 난소암이 난소암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난소암은 다른 암과는 달리 난소에 이 가운데서부터 종양이 생겨서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바로 종양이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의 난소암은 사실은 난관에서 기원을 하고요. 복강 내에 전이가 쭉 발생한 상태에서 복수가 차고 종기가 상당히 커진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난소는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생식기관이다. 3에서 5cm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암이 생기면 사정이 달라진다. 전조 증상 없이 부풀어 오르다 터져버린 암은 마치 씨를 뿌리듯 자잘한 암세포를 여기저기 퍼뜨린다. 수술을 앞둔 이미경 씨를 다시 만났다. 잘 주무셨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컨디션이 괜찮은데 잠이 안 왔어요. 오늘 환자분은 이제 순항암을 3번 하셔서 네네. 수치가 많이 이제 줄어서 일단은 복강경으로 근데 먼저 한번 보고 저렇게 많이 줄은 상태에서도 장갑막이나 장 쪽에 침범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로 깨끗하게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항암제를 조금 더하기도 합니다. 먼저 복강경을 통해 진단과 수술법이 결정된다. 난소암의 병기는 암 조직이 한쪽 또는 양쪽 난소에만 머물러 있으면 1기, 골반 안의 장기, 즉 자궁이나 방광 등으로 퍼지면 2기, 골반을 벗어나 복부 장기까지 전이된 경우는 3기, 장기 안쪽을 침범하거나 폐, 심장, 뇌 주위로 전이되면 4기가 된다. 이미경 씨는 난소암 4기를 진단받았다. CT를 찍어서 전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복수가 차고 이러한 경우에도 난소암의 특성상 복막에 갇혀 있으면 이 복막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벽지를 벗기듯이 복막 절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소장이나 대장 이런 장기들의 전이가 너무 많지만 않으면 장기도 일부 절제를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소암은 다른 암과 달리 말기에도 수술이 가능하다. 전이가 잘 되는 난소암의 특성상 타과의 협진은 필수적이다. 네, 임명철인데요. 유 교수님 계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지금 오바리 캔서 디버킹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렉툼 쪽에 저희가 밑에 쪽에는 벗겨냈고 히스테렉토미 하면서 네네. 어퍼 쪽에 조금 인베이전이 있는 것 같은데 스트라이핑이 될지 리섹션을 해야 될지 좀 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암외과 전문의가 도착했다. 여러 과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다학제 수술은 난소암 수술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수술을 한번 하고 만약에 그쪽 부위로 재발을 한다 이러면 다시 접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수술하는 건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상의를 하고 절제를 좀 했습니다. 난소암 수술에는 흉부외과도 빼놓을 수 없다. 심장 앞쪽에 있는 임파선이 모여있는 지방 조직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그리고 심장과 폐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추후에 이 난소암 수술은 끝나고 나서 흉수가 차는 경우가 많아요. 흉수를 해결할 수 있는 흉관 하나를 거치하고 그러고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8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이 났다. 3주 후부터 시작될 항암 치료를 위해선 빠른 회복이 급선무다. 지금 수술 다 끝났어요.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건 다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은 심호흡하고 푸시면 잘하는 거고, 이틀째부터는 잘 걸으시는 게 중요해요. 잘 걸어서 가스 잘 내보내고 심호흡 잘해서
이제 폐 쪽에 이제 회복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암이 있어가지고 아내이자 엄마인 이미경 씨. 이젠 그녀를 위해 가족이 나설 차례다. 지난 3월 병원을 찾은 박현진 씨. 아랫배의 딱딱한 덩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터였다. 숨을 참으세요. 덩어리의 정체는 암이었다. PET 사진에서 한 15cm 이상이 되는 이제 골반 내 종괴가 있고 배 안에 복막에 다발성 전이가 의심이 되면서 다발성에 또 역시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 횡격막에서 시작된 복막 전이들이 간 실질과 비장 실질로 침범이 돼 있는 종양의 버든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른 병원은 쉽게 좀만 아파도 가는데 산부인과는 제 주변을 봐도 나를 비롯해 제 주변을 봐도 쉽게 이렇게 선뜻 가지 않게 되는 병원 같아요. 그게 제가 제일 후회스럽죠. 네네. 너무 늦은 발견.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충격도 컸다. 박현진 씨는 수술에 앞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선항암 치료를 하는 이제 방법 중에서 우리 환자분은 기존의 표준 항암제인 파클리탁셀과 카보플라틴과 면역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셔서 치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약에서 발진이 생겨서 두 번째 맞을 때 지금 뭐에서 발진이 생겼는지 1차하고 과민 반응 좀 2배로 더 컸어요 이번에. 네.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동안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실질적으로 그때가 제일 많이 와닿고 그리고 발진 때문에 1차 맞고 발진이 온몸에 났을 때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3번의 선 항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중간 점검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우선은 종양 수치를 보면 종양 수치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5,700 정도로 굉장히 높았죠. 네. 현재는 30.3까지 많이 내려간 상태고 2자리로요? 예, 일단은 정상 범위를 35로 보고 있는데 네. 정상 범위까지 잘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네. 이제 중량 감축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 항암으로 인해 골반을 가득 채웠던 암덩어리는 절반 크기로 줄었고 대부분의 종양이 사라진 상태다. (2주) 후 박현진 씨의 수술이 있는 날이다. 많이 놀랐죠. 놀랐고 제 자신을 많이 자책을 했죠. 왜냐면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검진도 챙기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고생만 시켰던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컸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틋함도 깊어졌다. 현진 씨는 절로 기운이 난다. 난소암 수술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큰 수술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연세 많은 분들일수록 일단 환자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성이란 말은 이제 마취나 수술을 하기 전에 들어왔던 환자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끝나고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난소암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힘들다. 수술이 시작됐다.
장기간의 유착이 심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다. 천황암 반응이 많이 좋아서 네. 이게 다른 과에서 지금 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환자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종양세포가 관찰되지 않은 이런 완전 관해를 병리학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박현진 씨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게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온 가족도 감동, 저 속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너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겨내자 씩씩하게 하는 제 희망, 의지가 보여진 것 같아서 감사를 잘 때까지 자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김기옥 씨는 7년째 난소암 재발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호르몬 관리를 철저히 해가 왔으니까 꼭 그렇게 재발을 하겠나 싶었는데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 만에 재발을 하니까 너무나 큰 좌절감이 많이 빠졌지. 3개월 만에 재발하고 또 구차까지 받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뒤에 또 항암 중에 재발이 잦아가 지금까지 항암을 계속 쭉 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남편이 있어 버틸 수 있었다. 저 고통을 저한테도 조금 같이 나눠줬으면 조금 덜 할 건데 생각도 많았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눈빛만 보면 아니까 크게 이 사람이 또 내색도 안 하고 또 다음 주기가 되면은 또 항암하러 또 가자 해가지고 또 이제 예약대로 이제 또 가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됐죠. 그래서 난소암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여성 암에 비해 재발률이 높다는 점이다. 난소암 3기와 4기의 경우 첫 치료 후 대부분 재발을 경험한다. 이번엔 항암 부작용을 잘 견뎌낸 보람이 있을까? 이번에 이제 사진 찍고 종양 수치 검사하고 오셨는데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종양 수치도 약제 바꾸고 시작할 때는 한 4,300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590까지 떨어져서 일단은 반응이 있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고. 좀 어떠세요? 다행히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암이 재발할 때마다 꺾인 희망이 다시 꿈틀댄다. 그동안에 사용했던 항암제를 다시 리뷰를 해서 가장 확률이 좋은 항암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재투여를 시작을 했고, 현재 항암제를 5번 투여한 그런 상황에서 종양 표지자가 감소하고 또 영상 검사상에서도 종양이 많이 줄어든 부분 관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외동딸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렀다는 김기옥 씨. 그녀는 되찾은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항암약도 물론 중요하고 식이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고의 항암약은 운동인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 올해 64세 송호주 씨는 13년 전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았다. 물은 찼는데 막 빼야 되지 어떻게 해요? 그래 막 입원실에 가서 빼고 막 빼면은 PT병에 2리터짜리고 한 병 반 넘게 나오더라고요. 한 무시병. 그렇게 물이 많이 찼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도 아픈 걸 몰랐으니까 막 일에 막 식당 하느라고 막 거의. 당시 송호주 씨의 상태는 심각했다. 복부장기는 물론 폐 주변까지 암이 전이된 후였다. 그런 그녀가 13년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항암제가 사실 독약이에요. 생명체를 죽여야 되니까요. 이게 전신을 도른 다음에 이 뱃속에 있는
그 암 세포에 가려면은 얼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이팩이라는 것을 임상 시험을 시작을 합니다. 복강에는 복막이라는 막이 있다. 장기를 보호하고 감염을 막는다. 그렇다 보니 복강에 퍼진 암세포까지 항암제가 닿는 걸 방해한다. 얕고 넓게 깔리는 특성이 있어 수술 후 미세하게 남는 종양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시행되는 치료법 중 하나가 하이팩이다. 수술 직후 난소암 환자의 복강 안에 펌프와 연결된 2개의 튜브와 온도계를 넣고 피부를 봉합한다. 항암제를 섞은 42도씨 정도의 용액 2에서 3리터를 약 90분간 복강 안으로 흘려보내는데 이때 가열된 항암제가 체내에서 순환을 반복하며 미세한 암 찌꺼기를 사멸시킨다. (2010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항암과 수술에 이어 하이팩 시술을 받은 그룹이 시술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생존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영주에 사는 전선희 씨는 3주마다 서울의 병원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벌써 2년째 반복해온 일인데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이 늘 두렵다. 불편한 건 없으셨고요. 네네네. 종양 수치는 잘 유지되고 있고요. 다른 피 검사한 것들도 뭐 특별한 문제는 없으세요. 오늘 종양 수치 치료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서야 한시름 놓는다. 네, 경과 좋으시고 그러면 3주 있다가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사 잘 맞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검진 올 때마다 혹시나 무슨 변화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걱정 하죠. 2년 전 난소암 재발 판정을 받고 새로운 임상 시험에 참여하게 됐다. 병원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번째 오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여기 2차 임상 들어가고는 지금 33번째죠.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희 씨는 중심 정맥관을 통해 3가지 약제를 투여받는다. 통상은 1차 치료가 끝나고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이 2차 치료가 끝나고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보다 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재발할 때까지 기간이 짧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이제 2차 치료에서 3가지 약제를 가지고 유지요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1차 치료 때 재발 기간보다 더 긴 기간으로 병이 재발하지 않고 관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항암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선희 씨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1년 전만 해도 딸의 집에 와서 누워만 있던 아픈 엄마였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 때마다 이렇게 몇 개씩 따서 애들 갖다 주고 그럼 얘들이 이제 밥 해 먹기 힘들고 그럴 때 이제 연잎밥 한 개씩 먹고 그래요. 첫 진단을 받은 건 4년 전이다. 작년부터 부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부엌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핀을 박아놨는데 핀을 뺄 때 이렇게 누워서 하나씩 빼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 50몇 개 핀을 빼는 것 같아요. 한 34cm 정도 잘랐으니까 애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거의. 그걸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도 참 힘들었고. 그리고 뭐 생존율도 낮다고 하니까 힘들었고.
수술 후유증과 항암 부작용에 시달렸지만 건강 관리에 철저했다. 이 재발 판정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서 제가 먹는 걸 적었었거든요. 늘 못 적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엄마의 투병 과정을 함께하는 동안 딸은 살림꾼이 다 됐다. 엄마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매운 거? 그럼 먹고 콧물 눈물 다 흘렸다니까. 슬프기는 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또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음식을 잘했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척척척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화를 안 내요 저한테. 잘 먹을게. 아픈 엄마는 딸이 차려준 밥상이 소중하다. 엄마가 뭐 병원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대화도 자주 할 수 있고 얼굴도 더 자주 볼 수 있고 밥도 더 자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선희 씨가 난소암 환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거 깜빡했다 이거.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그때 생각 못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우분들한테. 이렇게 좋아진 부분들이 많으니까 절대 앉아 계시지 마시고 뭔가를 하시라고. 뭔가를 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돈독한 우애를 자랑하는 자매들. 여기는 어느 분 댁인가요? 저희 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디 사세요? 큰언니는 상무치고 여기 오면 한 10여 분. 아, 광주 여기에? 네, 상무치고 살고. 난 전라도 고흥에서. 여기가 언니가 고흥에서 올라오고. 네, 여기는 색채 저희 집이고. 또 농한기 때는 동생 집에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월급만 해서는 어느 분이 아팠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너무 좋죠. 고흥에서 오셨. 고흥에서 농사를 짓는 김혜순 씨는 난소암 말기 환자였다. 공기 좋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좀 혈흔이 조금 생리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난소 쪽에가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큰 병원으로 바로 가라왔더라. 예, 근데 내가 진행이 많이 됐나요? 라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항암도 맞고 좀 힘들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애들도 안 예우고 있었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좀 포기가 되더라고요. 감당하기 힘든 큰 수술이었다. 간 내부까지 암이 침범해 있던 탓이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건 가족이었다. 아직까지 재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많이 가져왔는데 전부 자매들 나눠먹으라. 오이, 애호박찌개 저녁 메뉴. 언니가 공수 한 번씩 올라오면 상이 푸짐하다고. 저녁상, 낮상 며칠은 그냥 푸짐하죠. 야채로 온통 좋아하니까. 자매들이 맛있게 먹겠다 싶어서 난 또 따가지고 먹는 게 기분 좋고. 유난히 우애가 좋은 7남매. 잠깐 흐를 수도 있어. 근데 하나 가져가. 셋째는 언니가 암에 걸리자 유전적인 요인을 의심하게 됐다. 우리는 지금까지 7남매가 살면서 암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네네. 남의 일인 걸로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언니가 암 이걸 하니까는 우리에게도 이런 병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지금 돌연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병원에서도. 다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검사를 자매 형제간들 다 같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연락왔어요. 10명이. 그랬더니 그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몇 분이나 있던가요? 우리 동생하고 우리 막내 딸하고 큰 딸은 1%도 안 닮았는데 막내 딸이 둘이거든요. 막내 딸이 엄마를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동생과 막내딸에게서 난소암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발견됐다. 이 환자분의 혈연 관계에 있는 남녀 모두에서 브라카 변이가 50%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소암의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난소암 유방암의 유전자라고 생각해서 여자만 검사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종료했다. 그럼 난소를 절제를 합니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이었다는 동생은 검사 직후 예방적 난소 난관 절제술을 받았다. 아직 병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의사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주 너무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낯설어하고 진짜 또 나이도 있고 그런데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정말 나도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게 그냥 하늘에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난소암 환자의 20%가 브라카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 브라카 변이가 있으면 난소암에 걸릴 확률은 40배나 증가한다. 난소암은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난소암을 진단받는 20, 30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소암 환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소견은 빈번한 배란,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는 브라카 변이, 세 번째는 자궁 내막증. 배란의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임신했을 때 좀 줄고요. 모유 수유에도 배란이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모유 수유를 하면 그렇고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마지막으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이 종료가 됐다면 이제 이 예방적 위험 감소 난소 난관 절제술에 대해서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 아침 산책길에 나선 오순자 씨 부부를 만났다. 야, 작년에 그랬는데 앵두가 올해도 많이 달렸어. 앵두요, 앵두. 앵두 한번 봐라. 남편과 농장 일을 하며 딸 셋을 키운 오순자 씨. 등산을 즐길 만큼 건강했는데 3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내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촬영과 사진을 다 해봤지만 내과에서는 못 발견돼. 암은 다 퍼져 있는데 간이고 위고 뭐 대장이고 쫙 다 퍼져. 병을 발견한 건 뱃속 가득 암이 퍼진 후였다. 장기 대부분을 절제해야 했다. 14시가 이가? 아침 7시 들어가가 저녁 10시 가까이 나왔으니까 14시간, 15시간. 15시간까지 제가 있다가 잘못하면 위를 다 드러내야 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12지장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걸 하나 다 떼가지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눈으로 보이는 종양은 남아있지 않다. 오순자 씨는 암을 극복하는데 환경의 영향도 컸다고 믿는다. 아이고. 이거 좋다 하는 아유, 물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싹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자연이 치유제가 된 셈이다. 저 녹시 이렇게 참 파란색만 보고 물소리 듣고 음영 나오는 거 하고 하늘에서 고통치고 하고 확실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수술 마치고 뭐 요양원에 그런 데 안 가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오순자 씨의 건강 비결이 가는 곳마다 고개를 내민다. 문만 열면 지천이 푸른 채소다. 난소암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바뀐 건 식습관이다. 저염식으로 식단을 관리하고 녹황색 채소는 꼭 챙겨 먹는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더라고. 어쨌든 건강은 골고루 먹어라. 맛있는 거나 맛없는 거나 골고루 먹고 운동하고. 아이고 내가 성공했다. 기름진 육류 대신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과 살코기도 빼놓지 않는다. 순자 씨는 요즘 하루하루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 단백질은 생선에서 고등어, 뭐 코다리라든가 조기, 칼치 이런 데서 듣고, 예. 그리고 국을 이제 다양하게 미역국에다가 좀 소고기 조금 갈아 넣기도 하고 그래 먹기도 하고. 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반찬은 거의 다 골고루 먹습니다. 예전에 비해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생겼다. 요가 이틀 가지, 풍물 하러 가지, 그다음에 교회 하러 가지, 교회 사회 활동 해야 되지, 뭐 모임 있지. 거의 매일 출근해, 매일 출근. 바쁘면 시간 없어요. 앞으로 새가 없어. 식사를 마치고 부부는 다시 운동을 나선다. 희한하잖아. 한번 캐서요. 산삼잎이 요거 오갈패 똑같아. 뿌리 캐보면 알아. 맞네. 맞네. 이야. 산삼 맞지. 좋은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남편의 마음. 이 산에서 물 나오는 신기하잖아. 이거는 통째로 그대로 먹는 거야. 이래. 이봐. 예. 멋있다. 순자 씨가 희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